근데 이게 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주간조선에서 특종을 했으면은, 근데 미국에서 뉴스위크나 타임지에서 이런 특종을 했으면은 당장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더 크게 확대해가지고 하는데 일체 예. 이 말하자면 추적 취재가 없더라고요. 예. 그건 왜 그래? 언론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 언론이 하면은 다른 데서 받아쓰고 이거를 다시 또 확대 재생산을 하는 어떤 그런 노력, 규명하려는 의지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건 있죠. 다른 데서 특종하면은 네. 그냥 따라가는 걸 쑥스럽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관련 인물이 김대중 씨니까, 김대중과 관련해서는 네. 조심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국 언론사에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기자들한테 연락 온 건 없어요? 그때 TV조선 정치부장이 연락을 와갖고 이걸 일단 뭐 쓰겠다. 근데 그걸 뭐 추가적으로 취재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도를 해도 되겠느냐 이런 거였고 조선닷컴에 이제 게재가 됐었고요. TV조선에 나왔어요? TV조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닷컴에 나오고. 예. 조선닷컴에 아주 머리 기사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덮여진 가장 큰 진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나중에 그 3천억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게 밝혀지면은 또 무슨 큰 정치인 사건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일종의 판도라 상자야. 네. 판도라 상자가 지금 묻혀 있는 건데 누가 또 새로 뚜껑을 열 사람이 누가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돼. 예. 자, 그건 그렇고 또 김대중 사건인데 이게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국정원을 뒤지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원세훈 원장 시절에 미국의 김대중 비자금이 서부와 동부에 13억 5천만 달러가 있다 하는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국정원이 조사를 하고 조사하는데 당시에 국세청의 협조를 받았다. 네. 이걸 이제 형사사건으로 다루게 되어가지고 이 일종의 국정원의 권한 남용, 이제 적폐수사의 일환으로 다루어졌는데 그것도 물론 단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조성호 기자가 또 이걸 또 취재를 했어요. 비자금 사건. 그래서 월간조선에 한 2번 쓰고 이번에 이 조선닷컴에 월간조선닷컴에 닷컴이 아니라 TV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그 지금까지 취재한 그 개요를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뭐 다 우리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다 우리 조갑재 사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다 많이 도와주신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저한테 예전에 가르쳐 주셨던 게 1차 소스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재판 기록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착안을 해가지고 가르쳐 주신 대로 착안을 해가지고 과연 재판 기록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일단은 최종욱 전 국정원 차장 변호인은 이거에 대한 재판 자료를 제공을 하는 걸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이거.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것 같고 아마도 의뢰인인 최종욱 차장과의 관계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가 이거를 보도를 한 언론사를 봤습니다. 근데 이게 일간지 스트레이트성 기사가 아니라 상당히 그 내용을 치밀하게 그래서 그 보도를 한 기자한테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연락을 해서 그러면은 제가 취재하신 분께서는 이거를 굉장히 입회를 해서 법정에 입회를 해갖고서 상당히 자세하게 취재를 한 것 같은데 혹시 메모라도 남겨놓은 게 있으면 좀 받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했더니 그거를 타이핑을 하셨다는 겁니다. 공판장에 들어가서 타이핑 할 수 있어요? 근데 공판장에서? 아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녹음해와가지고 바깥에서 했나? 아니면 그렇게 하기엔 너무 러프하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더니만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만 그러면은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신문사는 이름 밝히지 마세요. 예,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져서 뭐 확보를 해가지고 봤더니만 내용이 뭐 분량도 내용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장 그 내밀한 정보기관의 가장 내밀한 이게 다 공개 재판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기자들이 취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보니까는 등장 인물들이 무슨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언론에서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공작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첩보 영화 하나의 정보를 쫓고 쫓는, 캐고 캐는 그 과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동서부에 각각 13억 5천만 달러가 입지가 돼 있다는 첩보가 입수가 됐다.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기자가 취재를 하다가 이런 말하자면 자료를 획득할 때 기분이 제일 좋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독점적인 자료이고 예. 하면은 아마 타자 친 게 아니지. 이 메모한 자료가 상당히 두꺼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 이렇게 서로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관관계를 이렇게 끼워 맞춰야 되고 하니까 복잡하긴 하지만은 퍼즐 맞추는 느낌이. 기자가 가장 희열이 있을 때가 그거지. 특종거리를 가지고 밤새워가면서 요걸 분석하고 요걸 또 추가 취재를 어디로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인데, 그 다음에 법정에 몇 분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법정에 나가보니까 어때요? 그 전엔 한번 이 취재를 하면서 했던 게 이제 법정에 나갔던 것보다도 1억 달러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핵심이죠. 13억 5천만 달러 중에서 1억 달러가 핵심 내용이 1억 달러가 평양 과기대로 흘러 들어가려고 한다는 정황이 있다. 그래서 평양 과기대 관계자를 그때 만났습니다. 그게 작년 초로 기억을 하는데 만났더니만 이분이 이제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좀 유명한 분인데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하니까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1억 달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근데 어쨌든 재판 기록이나 이런 데 등장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재판 기록에는 있고 국정원도 그걸 파악을 했는데 당사자들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1억 달러가 유입되려는 과정이 김홍걸 씨가 운영하는 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김홍걸 씨한테 이제 반론을 요청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일체 또 답변을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당시에 국정원 차장 최종hợp, 그 다음에 당시에 담당 국장 김승연, 두 사람은 1심에서 최종업 씨는 말하자면 공금을 이 회계 처리상 다른 명목으로 썼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징역 1년 6개월, 김성현 씨는 징역 2년 해가지고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2심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연관돼서 당시에 국세청 차장 이현동, 나중에 국세청장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었던 무슨 관리관, 두 사람은 또 재판을 받았는데, 이현동 씨는 또 무죄가 나왔다고. 예, 맞습니다. 그죠? 그게 이상한 거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현동 씨는 이제 조력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고 판단을 재판부가 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은 못 구했죠. 그거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비밀이고. 비공개라고는 하는데 뭐 그건 제 좀 노력의 부족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좀 구해보려 노력하는. 그런데 한국일보에서 판결문 요지가 소개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지? 그 내용이 그건 국세청 그러니까 이현동 무죄. 네, 맞습니다. 이현동 무죄인데 그건 제가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국일보가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현동 그 판결문은 뭐 비공개가 돼 있다고 하는데 뭐 비공개된 이유는 이 사건 재판정에 나가 보면 그 다른 나라 정보기관 이름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국가 비밀로 생각해가지고 몇 번씩 비공개 재판도 했죠. 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일보 보도 보니까 기자가 비공개된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이현동 무죄 이유는 김홍걸 관련 1억 달러는 실체가 있다. 그리고 대북 관련성이 있다. 이게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혐의가 있어가지고 국정원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이현동 국세청 이분들은 국정원에서 협조를 요청하니까 응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무죄다. 이거죠. 요지는 이거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1억 달러 수표가 아주 키워드가 나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키워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억 달러 수표 얘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장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금 이 김대중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 본인은 모른다는 식으로 재판 과정을 쭉 일관을 했는데 유일하게 제가 기록상 보니까는
기억이 난다고 했던 게 그 말씀하신 문제 1억 달러 수표 그 건은 기억이 난다고 본인이 얘기를 저 했습니다. 원세훈 씨가 예, 그 증인으로 나와서 예. 그래서 봤다 그러죠? 봤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 재판에 또 방청을 했던 분, 전직 국정원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억 달러 수표는 하드카피로 존재를 한다. 하드카피라는 게 정확한 의미가 제가 조금 와닿진 않는데 이게 뭐 1억 달러 수표가 존재한다는 거는 그 원세훈 국정원장도 인정을 했고 그 방청을 했던 사람들도 그 1억 달러 수표에 대한 존재는 다 들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1억 달러 수표는 이런 맥락이죠, 아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시작된 게 2009년인데. 2009년이요. 2009년에 국정원의 시애틀 주재 정보관이 있죠. 네. 정보관의 보고. 또 그 앞에는 중국으로부터 온 첩보. 이걸 종합해 보니까 김홍걸 씨가 무슨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업을 중국에서 무슨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서 수익금이 생기면은 그걸 평양 과기대학으로 보내려고 한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로 1억 달러를 이렇게 오레곤주에 있는 LHL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로 입금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시작을 한다. 그런데 그 1억 달러 카피가 국정원 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업 씨가 법정에 나와서 이제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비밀이 아니고 법정에 나와서 한 증언을 보면은 이게 분명히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고 이 김성현 씨나 최종업 씨나 그때 시애틀 주재관들 이야기는 1억 달러 수표는 확실하다. 그건 김홍걸 씨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1억 달러보다 더 많은 돈이 서부에, 시애틀 근방이지, 서부에 6억 달러가 있다. 6억 달러가 이 관리는 그 중에 몇 사람, 4사람을 꼽았습니다. 그죠? 4사람이 코사이너가 돼가지고 4사람이 사인해야 출금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동부에는 7억 5천만 달러의 돈이 있고 그건 김홍업과 관련되는 거다. 국정원이 그렇게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이 기소가 됐느냐 하면은 왜 풍문에 불과한 걸 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국정원 돈을 썼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이 된 거고 사실 그것도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동부에 있는 돈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이제 그 김홍업 씨와 관련했다는 소문을 국정원에서 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국정원이 입수한 정보들을 보면은 조금 조악한 부분들이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가령 뭐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이렇게 그 수집을 해가지고 한 부분들 그런 거를 아마 이제 재판부는 조금 이거는 이렇게까지 부실하게 할 부분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13억 5천만 달러라는 말은 시애틀에 6억 달러, 동부 뉴욕 근방에 7억 5천만 달러 합쳐서 13억 5천만 달러라고 됐는데 이 재판정에 내가 보니까 주로 따지는 게 그때는 그 부분이었다고 했죠. 시애틀에 있었던 돈을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국정원이 굉장히 깊숙하게 조사하러 들어갔다는 걸 느끼게 됐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은 그 김홍걸 씨 관련해서 이제 사이버 그러니까 해킹 비슷한 걸 국정원이 했던 걸로 제가 그 기록에 있습니다. 기록에 있어요. 예, 기록에 이제 그 김홍걸 관련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회사 지금 말씀 중국의 3개 회사를 누가 대리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실명까지도 그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재판에 나왔어요. 재판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이버 이제 점거 그 기록에는 사이버 점거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상 보면은 김홍걸 측을 국정원이 해킹을 한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정보라는 거를 뒷받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달러를 뒷받침하는 수표 카피가 있고 수표 카피를 국정원이 입수했고 그다음에 더 제일 중요한 게 이 정보를 누가 제공했느냐. 그 사람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름은 여기 익명으로 해놓고 A라는 사람. 그건 한국 사람입니다. 그냥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거로 보는데 그 사람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죠?
한 멤버로 사업을 하다가 네, 중간에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다 했으니까 네. 바로 그 핵심적인 사람이 하다가 이게 중간에 중단이 됩니다. 그죠? 네. 2010년에 중단이 되니까 이 사람은 자기 돈을 많이 쓴 거라. 네. 그럼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네, 안 돌려주니까 폭로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로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내부에서 그 이너서클에서 네. 나와서 1억 달러뿐만 아니라 사실은 6억 달러가 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네.